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0일이고요. 오늘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오늘 강하게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BHI가 12%,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도 11%, 12%, 보성파워텍도 20%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나머지는 한 3, 4%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RX 기준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가 1.7% 상승을 하면서 3,6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0.6%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4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300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강하게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2,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이제 나스닥, 다우는 10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그런 이 반도체 쪽에 큰 계약이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증시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이유는 셧다운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이유들이 좀 하락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이 악재도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증시는 계속 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나스닥이 오를 만큼 올라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돌파를 시켜버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이 증시를 제외하고도 금값이, 국제 금값이 4,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자산 전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화폐, 그죠? 달러라든지 그런 원화에 대한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거고, 그런 많은 돈들이 위험 자산들을 다시 한번 치켜 올리고 있다. 그 치켜 올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AI로 인한 그런 투자 심리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니케이는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1% 정도 조정받았고, 상해종합도 1%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그런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6%, SK하이닉스 8% 가까이 올라가면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거의 다 상승 견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또 한번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분위기 좋습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또 내년 3월이죠. 3월, 4월에 세계 채권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 정부의 예산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채 발행을 과하게 했을 때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신규 채권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때는 이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잘 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이벤트가 한번 크게 있으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제 반도체와 연계해서 전력 관련 종목들도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 시장 상황이 저는 2007년 때와 유사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반대로 이제 버블이 터질 때가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버블이 터질 때를 우려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렇게 버블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조금 이제 우리가 적응하면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버블이 이제 터지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지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AI로 인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계속 그런 부분들 짚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2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하락했고요. 근데 1,400원을 돌파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400원대를 넘을까 계속 이제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던 환율이 이제 높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요거는 한국의 원달러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달러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 이제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가 또 강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400원이 익숙해진 상황인데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 다 보았고, 지금 이제 휴일 동안 또 중국이 에이펙에 앞두고 이제 이렇게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또 마지막 합의를 위해서 서로의 힘 자랑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 4월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 시장 흔들기, 중국에 대한 맞대응이 이런 시장에 큰 하락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V자로 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는 뭐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죠? 아예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이 수출 통제라든지 그런 조금 잡음들이 들리는 것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10월 말 에이펙이 이제 한 3주 정도, 2-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원자력 테마로 다시 돌아가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74,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는 이제 이 연봉으로 봤을 때는 15만원 근처까지 갔었죠. 저까지는 못 갔지만 확실히 이 최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기나긴 박스권을 아주 빠르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이전보다는 조금 적긴 했지만 확실히 강하게 지금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통합 차트로 보겠습니다. 통합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거래량은 3,7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53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70만 주 매수하면서 합쳐서 한 7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바짝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강하게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 1,000만 주 가까이를 최근에 단기간에 매수를 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좋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대로 이제 돌파를 한다면 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또 한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박스권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1,100원 올라서 2% 가까이 반등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만큼 강하게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연속성을 좀 끊어내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좀 힘을 주면서 위로 좀 뻗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120만 주 정도 거래 나오면서 최근에 거래량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만 주 정도
현대건설에서 빠져나갔고 기관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수급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제 반전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이제 121선에서 반등시키면서 올라갔고요. 이제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좀 이제 주가가 조금 회복됐는데요. 올라가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이 테마가 또 한번 힘을 받았을 때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14만 주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투신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전 KPS와 한국전력은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한전기술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었고요.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외했고 대신 이제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T에너지도 56,000원 정도 반등했고요. 지금 이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61선 근처에서 계속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반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은 끝냈지만 떨어졌던 것도 좀 깊게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계속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이 S&T에너지도 꾸준히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2,000주 매도, 기관 투자자 23,000주 매수했는데요.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전체 추세가 워낙 좋아 보이고 이 실적도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계속 성장하는 성장세가 보이기 때문에 S&T에너지 좋아 보입니다. BHI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2% 올라갔고요. 54,000원 회복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떨어졌었죠. BHI도 한 20% 이상 30%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한방에 또 21선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2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올라갔고요. 투자 수급 외국인 투자자 12만 주, 기관 투자자가 82,000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세 마찬가지 61선 다시 올라가면서 타고 계속 이제 추세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BHI도 한번 이제 고점을 강하게 뚫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추세로 추가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HI는 2007년대 올라가지 못했던 구간을 이미 돌파 중이고요.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많고 최근에 이제 매출도 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한전기술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죠. 성광밴드는 1별 지금 500원 정도 올라서 1.5%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33,8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위아래로 계속 꼬리 달면서 눌리고 받치고 눌리고 받치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조선에 대한 성향이 좀 짙고 LNG 성향이 좀 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원자력 관련된 피팅, 밴드도 이제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성광밴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12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61선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수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렴 구간 완성됐을 때 반복적으로 저항 맞는 이 구간 뚫어주면 아주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35,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5,000주를 매도했습니다. 크게 이 수급적으로는 눈에 띄는 수급은 없죠. 태웅은 33,150원, 1,400원 올랐고요. 4% 정도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늘 테마 전체가 반등하면서 좀 이제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힘이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이제 풍력의 대단지, 영국의 노폭 해상 풍력 거의 절반을 다 싹쓸이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SMR 관련된 수주도 있어서 좀 더 힘을 받아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태웅은 철저하게 주가가 좀 관리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주가 눌린 이후에 충분히 저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급등을 하고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 같고요.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아직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한 1.2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태용에 대한 잠재 가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연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태용은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때 매출과 지금 매출이 유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잠재 가치로 봤을 때는 이때보다 훨씬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밀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은 지금 16,660원, 1,780원까지 반등했고 12%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조정폭이 깊어지는 듯 하면서 오늘 우진 힘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최고점을 높여가는 아주 전형적인 상승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렴 구간을 형성하면서 좀 지루한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 50%는 그냥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3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9만 주 매수하면서 수급도 다시 좋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비슷한 흐름이죠. 계속 이제 힘 받으면서 21선 따라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좀 조정받을 때쯤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이대로 쭉 비슷한 그림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확실히 보이는 기업이고요. 보성파워텍 최근에 이제 이 삼성물산 관련해서 SMR 파트너로 또 이제 지정이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확실히 이제 차세대 테마에 올라탄 보성파워텍이니까 기대해 볼 만하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확실히 피크가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80만 주 매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도 이제 우진과 영위하는 사업이 비슷합니다. 제어 쪽, 제 계측 쪽이고요. 우진은 이제 4,395원, 한 3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은 한 8% 정도 올라가면서 진행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유지시키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제 뚫고 나갈 준비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 죽이면서 이제 횡보를 시켰다면 서서히 거래량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다시 받을 시기가 오고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170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제가 이 전 영상의 제목에 달았듯이 AI에 대한 이제 수요가 결국에는 최근에 반도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AMD라는 새로운 또 이제 체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칩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이제 칩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다 데이터 센터로 연결시켰을 때 필요한 것이 전력입니다. 전력에 대한 이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지금처럼 활성화되고 성장되는 시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세 가지 테마는 계속 같이 엮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사이클로 다시 한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7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대표적으로 아마 한 목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증권사인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4분기 SMR 등 고마진 수주 기대감이 크다. 목표가 10만원으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SMR과 대형원전 등 고마진 수주가 4분기에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신한투자증권은 10만 원을 계속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최근에 이 관심도와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그런 이제 유동성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이 이 아다리가 맞다고 하죠. 박자가 맞으면서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 리뷰를 해왔고요. 중간에 이제 매도 얘기도 좀 드렸고 그 이유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제 조금 이제 회계적인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캐파에 대해서 이 감당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최근에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성장세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우리가 읽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 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라는 것은 제가 역사적인 전 고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피가 정말 4,0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4분기에 체코 원전, 미국향 가스터빈 수출,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들이 몰리고 에이펙을 기점으로 팀코리아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관련된 구체화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죠. 에이펙이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괴롭혔던 노이즈가 호재로 강하게 반영된다. 괴롭혔던 노이즈는 뭐죠?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또 불확실한 계약, 그 다음에 노예 계약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불리하게 계약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얻어야 된다. 그게 뭐냐? 미국과 이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파트너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수익을 주는 대신에 너네 시장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거죠. 그게 미국의 시장을 우리가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일의 방안에서 최소 1박 2일을 체류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미국 측과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일 방문하고 이제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논의할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일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한미, 미중, 그 다음에 이런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대표적인 그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이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이 시장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저런 국가적인 이 미팅 말고, 그죠? 개인적인 민간 쪽의 그런 기업들끼리는 활발하게 아직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GVH, 그죠? GV노바와 이제 협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위해서 이제 GV노바와 히타치 원자로 합작 법인과 또 이렇게 유럽, 동남아, 중동 지역의 소형 모듈 원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원전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만 벌써 4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GV노바와 히타치 모델 좋습니다. 그러나 요거 말고도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홀텍, 혹은 뭐 엑스에너지, 이제는 오클로 이런 여러 가지 SMR 모델이 미국에만 또 있고 한수원도 이제 ISMR 개발하고 있고요. 스마트 100도 있고요. 중국, 뭐 러시아 혹은 뭐 유럽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시범 단지를 만들고 그런 이제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이 기능을 성능을 검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제 뭔가 실용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양산을 하겠죠. 여러 개로 이제 만들 텐데, 그거를 과연 만들 수 있는 제작업체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터지면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터질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고온의 이 온도와 특히 이제 압력을 견뎌야 되는 그런 원자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철강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의 결함도 없이 잘 만들어야 되고, 이 검증도 잘 되어 있는 업체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간 이제 제작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주로 모여 있는 기업들이, 국가가 이제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한 중국 정도, 아시아에는 이 정도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최근에는 이제 이 스마일리 원전 사고 이후에 많이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G 버너바와 이제 히타치가 이렇게 합작사를 한 것이 이제는 일본과 미국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쪽, 그다음에 스페인도 있고요. 그래서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근데 이제 탈원전하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작업체가 또 없겠죠. 독일이 굉장히 기술이 좋은데 그런 이쪽에서는 또 약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그 다음에 이 독일이 하필 이제 탈원전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은 다시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제조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 같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경계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한국이 정말 이 기술력이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국가다. 그 상황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또 대립 관계가 오히려 한국에게는 더 큰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다 이렇게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시장을 많이 뺏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러시아도 오랜 원전 기술이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값싸게 이 원자로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좀 합심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SMR로 위기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SMR에 대한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게 향후 이제 인도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는 계속해서 미국 내에 이런 오크, 리치, 부지에 또 AI 데이터 센터 건설 제안 요청서를 발표를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늘리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만 늘리면 안 되죠. 그래서 AI 인프라와 그 다음에 전력 발전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개는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지금 온 거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는 그 부분을 전국으로 파고들어서 기업들을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의 시장도 어느 정도 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좋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만 늘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확대를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도 늘어나는 방향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던 국가들도 이제는 원전 에너지를 같이 늘리면서 에너지 믹스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기존의 원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원전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멈추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새로운 원전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세대 기술력 SMR에 대해서 우리가 이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웨스팅하우스처럼 우리에게 계속 압박하는 그런 이 대못을 박는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SMR로 지정을 하고 그 SMR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이어지면 또 10년 뒤에 우리가 SMR 건설하려고 했을 때 또 한번 이 기술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고요. 이제 일본도 원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술력이 이제 따라올 겁니다. 우리나라를 따라오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점점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면 할수록 경쟁 국가들이 다시 한번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대규모의 원전 단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전 단지를 다 수입해서 건설하기에는 인도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인도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생겨날 거고, 그 제작 업체와 건설 업체가 이제 성장을 하겠죠, 인도.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는 자국 내 건설 외에도 해외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 기술력을 유지하고 그 국가들과의 경쟁을 이기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매 영상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와 이제 이 산업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안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전력난, 그 다음에 AI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지금은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도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의 좀 의견도 계속 가져가고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서 투자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이고 이제 월요일에 또 시장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 상승만큼 이 다음 시장이 불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 AI와 전력에 대한 인프라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AI로 인한 경제적인 성장이 이제는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